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한국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경제 전망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 또 글로벌 기술 트렌드, 그리고 초고령 사회 같은 사회 변화까지 다양한 관점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2025년 한국 사회가 마주할 어떤 핵심적인 변화들, 또 도전 과제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경제 전망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5년 성장률을 0.7%로 봤어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와, 정말 낮은 수치 아닌가요? 네,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죠. 단순 저성장을 넘어서 절대 수요 부족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소비나 투자가 다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1% 감소할 전망이고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좀 받쳐줬던 수출마저 마이너스 4.0%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낮은 걸 넘어서 가계소득이 줄고 그럼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또 고용은 위축되고 이런 게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고용시장, 특히 청년들한테는 더 힘든 시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실업률도 오른다고 하셨죠? 네, 2025년 실업률은 3.3%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청년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일할 의지는 있는데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이 청년들이 이미 4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40만 명이요. 와, 네, 게다가 기업들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신규 채용보다는 즉시 전력이 되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신규 채용 규모 자체를 줄일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정부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청년 고용 정책 예산을 꽤 많이 늘린 거군요. 맞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졸업 예정자들의 조기 취업 지원 예산이 8,700억 원대로 늘어나고요. 방금 말씀드린 쉬었음, 청년 지원 예산도 7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됩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 역량 강화에도 거의 8,500억 원 가까이 투입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지원들이 있네요. 네, 기업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는 일경험 지원 규모도 늘리고 또 요즘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 그러니까 K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것도 확대해서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네,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경제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분야, 특히 AA 쪽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2025년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AI입니다. AI를 써서 수요 예측 정확도를 한 10%만 높여도 재고 비용을 30%나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30%나요? 굉장하네요. 네, 또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 운영 비용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제 AI는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생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흥미로운 건 ESG 경영 같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AI가 활용된다는 점인데요. 탄소 배출량 관리 같은 거요. 맞습니다. 가트너가 발표한 2025년 10대 기술 트렌드를 봐도 AI 관련 내용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틱 AI라는 게 있는데 이건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적인 AI를 말하는 거고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다. 네. 그리고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AI를 쓸 때 윤리적인 문제나 법규 준수 같은 걸 잘 관리하도록 돕는 시스템도 중요해질 거고요. 또 딥페이크 같은 가짜 정보 문제, 이 허위 정보 보안 기술의 중요성도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자율적이 될수록 이런 윤리나 보안, 통제 문제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기술 변화와 함께 또 우리 사회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큰 변화가 있죠? 바로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네, 2025년이 바로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회 전반에 영향이 크겠죠. 당장 일할 사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거고요. 또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커지고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재정 압박도 엄청나게 가중될 수밖에 없죠. 노인 빈곤 문제나 건강 문제, 또 사회적인 고립감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정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아주 큰 도전 과제네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도 큰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도 여전하잖아요.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정책들, 예를 들어 관세를 높인다거나 하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교역 환경 자체가 좀 위축될 수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수출 감소 전망 마이너스 4.0%나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276억 달러 전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25년 한국은 정말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 있네요. 0%대 저성장 가능성이라는 경제적 도전, 또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변화, AI 혁명이라는 기술적 격변, 그리고 미국발 대외 불확실성까지 정말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과 혁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각자의 적응과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AI가 가져올 엄청난 기회들도 있지만 동시에 가짜 정보가 판치거나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2025년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